퇴근길 80분간의 시사탐험.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박지훈 아저씨 다음 순서는 뭐예요? 그래, 다음 순서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우리는 심학습, 줄여서 알쓸우심이야. 네, 자 오늘은 우리 조민경 PD가 직접 취재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PD가 이렇게 취재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필요하면 해야죠. 이야, 오늘 뭐 취재하고 왔습니까? 연말에 작년 연말부터 양계업을 하는 농민들이 식약처의 대문을 부수는 일이 있었는데요. 계란으로 대문 쳤다 이렇게 네.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 주 동안 제가 쭉 왜 이분들이 그렇게 화가 나셨는지 알아봤습니다. 어쩐지 다른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던데 바로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양계 농민들 왜 그렇게 화가 난 건가요? 그게 다음 달 23일부터 산란일자 난각 표시와 선별 포장이 의무화되는데요. 농민들은 계도 기간 6개월이 너무 짧다는 점, 그리고 또 이 정책이 과연 실효성 있느냐, 여기에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먼저 산란일자는 달걀이 언제 세상에 나왔는지 표시하는 걸 말하는 것 같은데 난각 표시, 이거는 뭔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거 그냥 뭐 지금은 달걀의 겉 포장지에만 유통기한 표시하고 있잖아요. 예, 표시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달걀 하나하나에 도장을 찍어서 각 예. 알이 태어난 날짜를 표시하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알을 언제까지 먹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직접 판단할 여지를 좀 주는 셈이죠. 더 좋은 것 같은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선별 포장 의무화, 이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선별 포장은 계란 유통센터, 영어로는 그레이딩 앤 패키징 해갖고 GP라고 부르는데요. GP. 네, 이 장소에서 모든 달걀을 세척하고 또 깨지거나 비위생적인 일명 불량 달걀들을 거르는 과정인데요. 이거를 의무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저는 뭐 달걀을 너무 좋아해서 매일 아침에 달걀 반찬을 먹는데 네, 거의 생필품이죠. 네, 너무 중요한 저한테는 음식인데 달걀이 언제 태어났는지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선별 표정을 해서 조금 더 안전한 달걀 유통시키겠다. 이게 아마 정부의 생각 같은데요. 네. 저는 참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데 농민들이 반대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인지, 비용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게 선별 포장이랑 예. 산란일자 표기는 별개의 사안으로 따로따로 두고 봐야 되는데요. 따로따로 봐야 된다. 예. 네, 먼저 산란일자 표시의 경우에는 사실 비용은 크게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6자리 이제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찍는 마킹 업체들의 말로는 6자리 찍던 거 10자리 찍는 거는 추가 비용 없이 가능한 일이다 이러더라고요. 더 비용 들지는 않네요. 네, 사실 뭐 잉크 값이 조금 더 나오겠지만 아이고, 잉크값 얼마 된다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농민들이 하는 말은 이것도 쓸데없이 소비자들만 불안하게 만드는 제도다 이런 거죠. 어떤 거죠? 어떤 뜻이죠, 그게? 이게 아직 신선한데도 폐기되는 달걀이 많아질 거라는 얘기인데요. 예. 예를 들어서 변호사님이 마트에 가셨다고 생각을 해봐요. 예? 그래서 우유 사실 때 유통기한이 일주일 남은 우유랑 2주일 남은 우유 있으면 뭐 사실 거예요? 일주일 남은 우유 사죠, 당연히. 2주일 남은 거 사지 않아요? 반대. 많이 남은 거 사죠. 그렇죠. 유통기한이 네. 최대한 많이 남은 거 죄송합니다. 사잖아요. 예. 그런데 일주일 남은 우유도 사실 사서 그냥 빨리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조금이라도 더 길게 남은 걸 먹고 싶어 하니까 점점 이제 폐기되는, 아직 먹을 수 있는데도 안 먹고 버려지는 우유가 많아지는 것처럼 달걀도 그렇게 될 거다. 특히 산란일자 표기를 하면은 예. 뭐 더 그런 게 심해질 거고, 그리고 사실 뭐 산란일자보다 유통 과정이 유통기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산란일자 난각 표시. 네. 이거는 알 하나하나마다 그렇게 한다면 좀 문제가 있네요. 우려하는 거를 좀 이해가 됩니다. 농민들 생각이. 네. 그러면 GP에서 선별 포장하는 건 왜 반대하는 겁니까? 사실은 이게 좀 더 큰 문제인데 예. 사실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반대하긴 힘들죠. 왜냐하면 공급자는 결국에는 소비자가 원하는 걸 제공하는 게 당연하고 네. 농민분들도 그거는 잘 알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유통센터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인데 당장 선별 포장을 의무화하는 건 시기상조다.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달라. 그리고 정부가 지원을 좀 더 해줘야 된다. 이런 게 기본 입장입니다. 좀 궁금한 게 건설 비용 걱정을 하는 거 보니까 농민들이 직접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지 아니면
달걀 유통센터 이거 누가 운영합니까? 기본적으로 광역유통센터는 민간이 운영하는 게 기본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축장처럼 예. 선별 포장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이제 뭐 유통업자나 농민들한테 받는 걸로 수익을 내는 사업장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설비니까 시도에서 설비 검사를 하고 허가를 내주는 형식이고요. 네. 근데 농민들의 걱정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유통센터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업자가 과연 많겠냐, 수익이 얼마나 날지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데 6개월 계도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이 센터를 충분히 건립하고 하겠다는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떡하냐. 네, 요게 하나가 있고, 다른 네. 하나는 유통을 그동안 직접 하던 농가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삼 광역유통센터를 거치는 게 이제 번거로우면 직접 GP 설비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농가들이 그럴 만한 돈은 또 없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명칭은 유통센터인데 사실은 유통업보다 선별 포장을 좀 더 중심 업무로 하는 센터라서 GP라는 표현을 좀 많이 씁니다. 결국 비용 문제는 좀 들 것 같은데, 큰 것 같은데요. 유통센터 만드는데 돈은 얼마나 듭니까? 그게 어느 정도 규모로 짓느냐에 따라 다르긴 네. 한데 정부의 허가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설비를 갖추는데 최소 5억 정도 5억. 든다고 하고, 이제 광역센터나 대형 GP는 훨씬 더 많이 들겠죠? 5억이면 일반 농가에서 이거를 짓기에는 부담이 큰 것 같은데, 그래서 또 화를 내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정부는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는 해요. 예. 뭐 광역 유통센터를 짓겠다고 나선 사업자한테는 지원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30%, 지자체에서 30% 건설비 분담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업자는 40% 자기 분담을 하는 건데, 대신에 이제 정부 돈이 들어간 사업장이 너무 작으면 안 되니까 조건으로 하루에 100만 개 이상은 소화할 수 있는 규모여야 한다. 네. 이런 식으로 조건이 좀 붙고요. 그리고 일반 농가들, 그러면 이제 일반 농가들은 여기 가서 선별 포장을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직접 설비를 갖추려고 하는 농가나 유통업체들한테는 융자를 내준다고 합니다. 융자. 네. 그래서 농가는 연 2%, 영업자면 연 3% 낮은 이자로 조건 없이 융자를 내준다고 해요. 그래도 보조해주긴 해도 네. 만만한 금액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전 듭니다. 자, 계도 기간 6개월 짧다. 네. 이것도 농민들의 주장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식약처 측에서는 유통센터가 터없이 부족하다 싶으면 계도 기간을 늘리는 것도 배제하지 않겠다. 지금 6개월로 해놨지만 뭐 그때 가서 더 필요할 것 같으면 더 늘리겠다, 이런 입장이고, 그리고 뭐 물량 소화가 힘들면 그 유통센터가 보통 8시간 가동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가동률 높이는 방안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예. 모든 달걀에 대해서 선별 포장 의무화를 실시한 건 아니에요, 아직은. 아직은. 네, 그 달걀이 몇 가지로 나뉘는지 아세요? 크게? 그걸 모르죠. 흰 달걀하고 아예 그거 아니고요. 네. 크게 이제 3가지로 나뉘는데, 그래요? 가정용, 조리용, 가공용으로 나뉜대요. 근데 그 중에 가정용 달걀이 우리가 보통 소비자들이 마트에서 사는 거고, 네. 이게 조리용이 음식점 들어가는 거, 가공용이 가공식품 들어가는 건데, 가정용이 전체 달걀의 60%인데, 제일 많겠죠. 네, 근데 이것만 일단은 의무화에 포함이 됐다. 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별 포장 어쨌든가 유통 단계가 하나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이 좀 오를 것 같은데, 비용 상승 우려는 없는 겁니까? 뭐 사실 없다고 말하기는 힘들죠. 예. 일단 선별 포장하는데 달걀 하나에 10원에서 20원 정도 더 든다고 해요. 그래서 늘긴 느는데 뭐 유통업자들의 마진이 줄거나 아니면은 소비자 가격이 비싸지거나 할 텐데, 네. 결국엔 소비자들이 수혜자니까 음. 소비자들한테 부담이 가는 게 저는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정부에서도 지금쯤이면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비용 부담을 좀 더 하더라도 더 안전한 달걀을 먹는 게 더 맞지 않나 하고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자, 이게 식약처 대문이 부서질 만큼 격한 사안이긴 한데, 취재해 보니까 어땠습니까? 저는 사실 그동안 달걀에 이렇게 큰 관심 없었는데, 저도요. 먹기만 했는데. 네, 근데 난각 표시 바뀐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요. 사육 환경 표시 된다고 하니까 되게 안심되잖아요. 네. 근데 농민들이 이것 때문에 식약처 문까지 부순다고 하니까 이게 왜 그러지 굳이 막 그랬는데, 조사를 좀 해보니까 농민들 입장도 알겠고 정부는 정부대로 노력하는 것도 알겠고 한데,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두 뭐죠? 가지가 있어요. 얘기해 주세요. 어쨌든 이걸 지금 GP를 민간에 맡긴다는데 이 관리 감독도 약간 걱정이 되고, 그리고 GP가 또 수도권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는데 지방 농가들을 위한 GP는 또 어떻게 건설을 할지. 맞네요. 신경 쓸게. 네, 그런 네. 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자,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의 조민경 PD와 달걀 관련돼서 농민 갈등 얘기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지훈의 박지훈의 세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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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는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모두를 위한 쉽고 맛있는 시사 MBC가 드리는 저녁 시사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평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박지훈